이렇게 일본군은 동남 해안에 28개의 외성을 쌓고 재북상을 노렸던 것이다. 한편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은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도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 목표는 남동해안의 일본군 외성들이었다. 그러나 공격 목표를 둘러싼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즉, 순천에 주둔한 소서행장을 먼저 공격하자는 전라도 공략론과 울산의 가등청정을 먼저 쳐야 한다는 경상도 공략론이 팽팽했다. 논란 끝에 결국 경상도 공략론이 힘을 얻었다고 선조실록은 적고 있다. 그렇다면 조명연합군이 경상도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이라든가 서생포 지역은 외소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륙 거점으로 활용되는 지역이었죠.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을 공략을 함으로써 이제 얻는 전략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등청정, 외장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수라고 할 수 있었던 가등청정이 주둔하는 곳이 울산성이었기 때문에 그 울산성을 공략을 하면 결국 왜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의 사기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이제 울산성을 공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야구우만의 조명연합군이 출병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본군의 속을 부산, 울산 지역. 그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울산성이었다. 네, 이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의 최대 승부처가 된 울산성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외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전투도의 이 울산성의 모습인데요. 이 성 외곽을 따라서 이 높다란 성벽이 있군요. 이 성벽은 이 단조로운 모습이 아니라 꺾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성곽이 있어서 이 성의 공간을 나누고 있군요. 그러니까 적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방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성벽 위의 구조물입니다. 조선 산성의 경우 성벽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비해 이 울산성 성벽 위에는 목조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 전투를 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당시 이 일본군이 쌓은 울산성의 규모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높이가 7간에 꺾임이 2번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성벽의 높이는 2간에서 7간까지였습니다. 1간은 약 2m. 그러니까 이 울산성의 성벽은 최저 4m에서 최고 14m. 가장 높은 것은 약 5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이 울산성은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가등청정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끝까지 전투를 벌였습니다. 축성의 대가로 알려진 가등청정이 설계한 울산 외성.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과 특징이 있을까요? 태화강을 따라온 일본군은 곧장 상활의 산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태화강 산착장에서
계단을 따라 곧장 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위로 올라와서 바로 정면에 그 석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꺾을 때 이제 성 안에 있는 그런 군사들이 역시 이 손을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이쪽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울산외성은 매우 독특한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앞쪽에 벽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구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저기 곧바로 성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성 입구가 몇 번 꺾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 위에서는 이미 또 감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딱 쳐다보고 창문 보고 이제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도 보고 또 이 안에도 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감시가 되는 거죠. 출입 모방적 지목자. 현재 울산성 입구는 위치만 파악될 뿐 그 원형은 찾을 수 없다. 일부는 또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나란하게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는 성벽은 그나마 외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보통 우리나라 성벽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외성벽은 이렇게 비스듬히 쌓여져 있습니다. 비스듬히 쌓는 이유는 이제 석벽이 한 10m 이상 올라가다 보면은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점차 안으로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서리가 많은 게 외성의 특징입니다. 성벽은 들여쌓기에 의해 위로 갈수록 기울어지는 비스듬한 각도를 보여준다. 꺾여진 성벽 위에는 전투도처럼 목조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다. 현장의 성벽과 구조물의 위치 등은 전투도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전투도는 지형 조건을 무시한 채 울산성을 하나의 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성은 모두 3개의 구역이 계단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본성 외의 다른 2개의 공간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울산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86년 동아대 박물관 팀은 울산성을 발굴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쪽 여기 남쪽인데 남쪽으로도 역시 여고. 발굴 결과 심하게 훼손됐지만 울산성은 경사진 지형에 모두 3개의 구역이 있었고 각 구역은 계단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산성은 혼마루로 가는 본각과 그 다음에 둘째각인 니노마루, 그 다음 셋째각인 산노마루가 구릉 위에서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총구락하는 외곽의 석담이 둘러져 있습니다.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된 울산성. 실제 울산성은 어떤 모양이었을까?